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 옮겨가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반대로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생산 기지였던 중국은 점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 변화와 기술 경쟁 환경, 무역 규칙, 정치적 리스크가 모두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아주 쉽게 구조적으로 풀어본다. 하나, 미국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과 확실성 때문. 기업이 어디에서 공장을 짓고 연구센터를 만들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성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며 규칙이 잘 정해져 있고 정치적 위험도 비교적 낮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첫째, 시장 크기가 크다. 미국은 소비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제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미국 시장의 크기는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거리도 가깝고 관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더 쉽게 팔 수 있다. 둘째,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다. 예측이 어려우면 투자는 멈춘다. 미국은 규제가 많지만 한번 정해진 규칙을 크게 흔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기업이 불안해한다. 셋째,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최근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큰 규모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주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많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받는 혜택이 매우 크다. 특히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다. 넷째, 동맹국 기업에게 호의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본다. 무역 규제나 기술 협력에서도 동맹국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편이다. 이런 점은 장기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안정감을 준다. 다섯째, 금융과 기술 생태계가 발달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과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많다. 연구 인재도 많고 투자 자금도 풍부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연구센터를 두면 최신 기술과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벤처 투자도 활발해서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둘, 한국 기업이 중국을 점점 기피하는 이유. 예전에는 중국은 생산비가 싸고 시장이 커서 한국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가 아니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기술 경쟁의 상대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중국은 성장하면서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했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한국의 몇 분의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큰 차이가 없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세운 기업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너무 커졌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미중 갈등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위험이 생긴다.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에 들어갈 때 높은 관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셋째, 기술 이전 압박과 규제 강화.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에게 기술을 공유하라는 압박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술을 가진 기업일수록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핵심 기술이 위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검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넷째,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 정치적 환경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중국은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 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일이 자주 있다. 외국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느끼면 투자와 생산을 줄이게 된다.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분쟁에 휘말리거나 행정 제재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면 중국은 위험한 환경이 된다. 다섯째,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 청년 실업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중국 시장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기업은 성장성이 낮은 시장에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여섯째,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거리 확대. 양국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 관계가 불안정하면 기업들은 언제든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중국에서 철수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셋, 미국 이동과 중국 기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와 중국을 떠나는 이유는 사실 따로 떨어진 두 가지 현상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 질서를 만들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 기업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첫째, 미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 금속,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 공급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참여하면 혜택이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제약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남아있으면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다. 미국은 중국에서 제작한 부품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팔기 어려워지니 기업은 중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줄어든다. 셋째,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전략. 기업은 한 나라에 집중되는 위험을 피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강해졌다. 산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위험 분산은 더 중요해진다. 넷, 기술 경쟁 시대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지금은 단순히 값싼 생산 기지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다. 기술과 공급망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었고,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첨단 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다. 첫째, 미국과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 안정성이 높아진다. 첨단 산업은 장기 투자와 기술 보호가 중요하다.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은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 환경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다. 둘째, 중국은 기술 경쟁 상대가 되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서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며 경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업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한다. 다섯,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 한국 기업의 이동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영향을 준다. 첫째, 수출 구조 변화. 미국으로 공장이 이동하면 미국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낮아진다. 둘째, 국내 투자 감소 우려.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면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첨단 분야 연구개발은 여전히 한국에 남는 경우도 많다. 셋째, 중국 의존도 하락. 중국 수출이 줄고 다른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 한국 경제는 안정성을 더 갖게 된다. 결론.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 규제의 안정성, 정치적 믿음, 기술 환경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중국을 기피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규제 리스크, 경기 둔화, 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공급망 체제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 기업은 그 흐름에 맞춰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환경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향하고 중국을 떠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